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 방법은 인생의 멘토를 선택하고 그 멘토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 여러 멘토를 잡고 또 우리 각 분야에서 살면서 멘토를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많은 리더십의 원칙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가장 공통적인 것을 뽑아보면, 첫째가 목표를 아주 정확하고 아주 먼 미래를 직시할 수 있는 목표를 잘 선택하고, 두 번째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자원적으로 모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잡아서 세 번째, 끝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은 그분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도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 집회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느냐? 완전히 한계점을 벗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주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거의 비슷한 삶을 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우리 국민성 자체가 아주 꽝입니다. 우리 가지 않더라도 고려에 417년간 외침을 당한, 527년 이시조선에서 외침을 당한 숫자를 봐도 여러분 거의 1000회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 당하고 난 뒤에 계속 당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연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임진왜란 때에 그렇게 가장 참혹하게 당하고 10만 양병설을 율곡이 선생이 부르짖었는데도 멍청한 지도자인 선조와 당파 싸움에만 전념했던 이런 신하들 때문에 대비를 못한 채 정유재단을 또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보면서 우리 광화문 세력과 애국 세력이 정말 우리가 하는 이 국민의 의식을 깨우고 한국 교회를 깨우고 이 나라를 주사파 운동권으로부터 지켜서 다시는 뒤로 퇴보하지 않고 G2국가 예수한국 복음통일 3년 후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가 당한 후에 이제까지 후회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했던 것처럼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선제적으로 당하기 전에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우리나라를 자유통일을 해서 G2 국가로 가겠다. 얼마나 정말 설레는 목표입니까?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벌써 목사님은 20년 이상 헤어졌지만 우리는 지난 2019년부터 이미 지금 몇 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저도 이제 70줄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는 몇 점짜리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도 후회되는 인생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이 일에 전력한다면 가장 멋있는 삶의 종착역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것은 적 싸움입니다. 또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200발이 넘는 포격을 서해안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 배가 넘는 400배의 포격을 또 서해에 했습니다. 북한이 또 장거리 장사정포 60발을 또 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주적이라고 신년 연주서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호칭을 그렇게 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는 한민족이다.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낮은 연방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외세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것이 안 먹히니까 이제는 우리를 국가로 보고 민족 대 민족이 아닌 국가 대 국가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북한이 이제는 군사력으로는 안 된다고 이제는 명확한 김정은이도 그 밑에 수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핵 보유도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은 그냥 끝납니다. 확실하게 군사력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낮은 연방제를 해서 남한의 갈등과 혼란을 남한을 어지럽게 해서 베트남과 같이 남한을 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금석이 방금까지 많은 연사님들이 말씀하신 200석 달성을 우리가 총선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카톡과 전화가 옵니다. 우파 분열하면 안 된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 보수파가 우리를 더 3만 5천 불 시대에서 더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주사파 운동정권, 좌파 정권의 정권을 빼앗기고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채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부산에서 정치 테러를 당했습니다. 왜 당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여러분 이재명이는 부산의 지역 의료 우리나라에서 1급 제일 간 1위인 응급센터에 치료받으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응급도 아닙니다. 치료받으면 되는데 특권의식으로 응급구조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정치가 정치 수준이 최하 수준인 쓰레기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이 정치 수준이 우리 의료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사 판사가 자기가 맡은 임무는 소홀히 하고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왜 정치권에 기웃기고 답니까? 여러분 지금 정치 국회의원이 출마하기 위해서 다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제 경기 동부연합을 중심으로 완전히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이분들이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을 장악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낙연 일파가 당을 떠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비례대표 투표용지 2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여러분 무조건 자유통일당을 찍어야 됩니다. 70년간 속아왔는데 또 속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비례대표는 무조건 자유통일당이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그래야 국힘당을 살린다.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을 박살낸다. 이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투표는 여러분, 우리가 국힘당과 협조해서 가장 많은 의석을 우리 보수파가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고정관념에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이 인천은 우리가 200석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열심히 뛰어야 하고 여기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오늘 호남분들 많이 오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호남분들이 제대로 균형정신을 가지고 우리 호남분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려면 우리나라 정치가 바뀝니다. 여러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회의원 돼서 팔자를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세비 확 줄여야 됩니다. 국회의원 특권도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정말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분들만 이번에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호소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아닙니다. 한 달 이내에 최소한 자유통일당을 완전히 지지할 수 있도록 가입을 독려해 주시고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는 방법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설득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다른 분들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가입시키신 분들 그분들을 이 일에 완전히 100% 순종하고 100% 단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입시키신 분이 100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한 번씩만 더 하면 2배입니다. 3번만 하면은 100명이 한 번씩 더 하면 200명 아닙니까? 3번 하면은 800명입니다. 한 번씩만 이렇게 하면은 1000만 한 달 내에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일에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이미 부름을 받아서 정말 정의 용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선의의 경쟁입니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보다 선의의 경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누리고 내 자녀 내 후손에게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엄마가 정말 나라가 위험한 때에 최선두에 서서 이 나라를 건졌다. 정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남은 기간 하루하루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